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분 안석근 부장입니다.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기준 안석근의 뉴욕 주식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주식 크게 하락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된 때문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8%에 육박하면서 좋지 않은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84%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빅7은 모두 하락하기도 했고요. 10대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 수업 다음 주 후반이면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초판에는 특별 부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 빅7 10년 전 한 주를 샀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10년 전에 한 주씩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가치가 얼마만큼 불어났는지 설명을 해 드리면서 이후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63%, 나스닥도 1.63% 하락했고요. S&P 500 1.54%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 2.22% 하락하면서 다우는 하루 만에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러셀 2000은 3일째 하락세 기록한 가운데 S&P 500은 3일 만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이러한 흐름은 아무래도 경제지표, 특히 12월 비농업 고용이 25만 6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회한 가운데 실업률도 4.1%로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후 1월 밀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73.2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반등세를 일부 보였지만 재차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국채금리와 유가, 달러와 금 모두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비트코인은 94,000달러 선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다우 4개, 나스닥 100 14개, S&P 500 7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섹터의 경우도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는데 6개 섹터는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2.5% 가까이 크게 하락했고요. 금융도 마찬가지로 2.45% 하락 마감했습니다. IT도 크게 부진했네요. 2.23% 하락 마감했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발음이 잘 안됩니다. 매그니피션트 7 인덱스 오늘 1.19% 전일 대비 하락한 339.93 기록했는데요. 7개 종목 중에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경우는 오늘 법원에서 틱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틱톡 사건 심리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정대로 틱톡에 대한 퇴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6개 종목은 모두 하락했는데 투자 의견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모델 Y 부문 변경 모델 출시한다는 내용과 함께 3월 인도가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70달러에서 4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전반적으로 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0.05% 약보합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미즈오가 2025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탑픽으로 선정했는데 아마존도 오늘 1.4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32% 하락했네요. 악의적으로 생성형 AI 컨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 발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이와 함께 애플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로부터 계속 폴더블 폰을 내놓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나온 디자인이 중국에서의 판매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폴더블 아이폰의 초박형 디자인이 eSIM만 지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심카드, 유심카드를 지원하지 않고
가상의 심카드죠. eSIM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물리적인 유심카드를 꼭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는 듀얼 유심이 장착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그 폰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폴더블 아이폰은 그러한 디자인이 현재 불가해서 중국 시장 공략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거밍치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가 전했고요. 4분기 12월에 아이폰 판매가 중국에서 상당히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드리지 않은 회사는 메타플랫폼스 팩트체크 프로그램 종료한다고 이번 주에 김주현 캐스터와 함께 애프터마켓 이슈픽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DEI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양성과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어느 정도 이제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또 보도가 나오면서 좀 트럼프 당선인에게 코드를 너무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증시의 주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빅7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큰 순위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어느새 3조 5,800억 달러로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3조 3,28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1,14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3,550억 달러, 아마존이 2조 3,020억 달러, 그리고 메타플랫폼스 1조 5,540억 달러, 테슬라 1조 2,670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1조 1,000억 달러 선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고요. S&P 500 동향 살펴보면 오늘 핀비즈의 히트맵이 오류가 났는지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은 트레이딩 뷰의 히트맵을 준비했습니다. 빅7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메타플랫폼스만 녹색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필수 소비재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1% 넘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12월 매출 호조 보였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오늘 일라이릴리도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너지 섹터의 주가 상승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오늘 쉐브론 주가가 1.9% 가까이 크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네요. S&P 500 기준으로 상하이 주요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약 및 소매유통 업체인 월그린스푸츠 얼라이언스가 27.5% 급폭등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5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394억 6천만 달러, EPS가 0.51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요. EPS가 22.7% 감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간 EPS 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오늘 주가가 폭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동종업체인 CVS헬스 역시 4%대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5% 넘게 급등했는데요. 오늘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최대 저탄소 배출 천연가스 발전 업체 비상장이라고 해요. 켈파인에 대한 266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 조정 영업 EPS가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매우 높은 실적 예상치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동종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스트라 오늘 3% 넘게 상승했네요. 자, 그리고 오늘 항공운송업체인 델타 에어라인스 역시 호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9% 상승 마감했고요. 농산물 업체인 번지 글로벌은 오늘 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양조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가 17%대 급락했고요. 동종업체인 브라운 포먼도 오늘 6% 가까이 하락하는 등 오늘 양조업체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때문입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요. 장 전에 2025 회계년도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24억 6천만 달러, EPS가 3.2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고 EPS는 0.3% 증가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맥주 사업 부문은 59개 분기 연속 출고량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와인 및 스피릿 사업 부문은 매출과 출하량이 마이너스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비지출 불확실성을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이에 동종업체들의 주가도 역시 5%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러이스트가 투자기업 매수에서 보유를 하향 조정한 온세미컨덕터가 7.49% 하락했고요. 캘리포니아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지난 수요일 10.18% 급락한 전기 유틸리티 업체 에디슨 인터내셔널, 오늘 산불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추가로 6.48% 하락 마감했고요.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퍼시픽 가스 앤 에너지도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퍼시픽 가스 앤 에너지는 파산보호 신청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워너브라더스와 월트 디즈니, 박스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공동 추진하던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벤우의 출시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힌 때문인데요. 작년 후반이었죠. 이 세 개 업체가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별도로 설립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 주 월요일에 월트 디즈니가 훌루 플러스 라이브와 후보TV 간의 스포츠 스트리밍 TV를 별도 회사로 설립한다고 나오면서 요거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이러한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월트 디즈니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월트 디즈니 1% 넘게 하락했고요. 박스 1.5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후보TV는 장 초반에는 상승을 보이다가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4.5%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A 산불 피해액이 추정이 매우 힘든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험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약 1,5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추정만. 아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실적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올스테이트가 5.64% 하락했고요. 트래블러스가 4.16%, 그리고 처부도 3.35% 하락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주로 보험 자산이 80% 가까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머큐리 제네럴이 20% 가까이 크게 하락했고요. 킨셀 캐피탈 그룹도 1.32% 하락, AIG도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기관과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패션 브랜드 업체인 카프리 홀딩스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베르사체와 지미추 등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이날 장 전에 이탈리아의 패션 업체죠. 프라다가 동사가 보유 중인 베르사체 브랜드의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더불어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시티가 매수로 상향했네요. 그리고 웰스파고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스파고가 투자의견 비중 확대 목표주가 28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시티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9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10% 넘게 급등 마감했고요. 시티가 투자의견 중립에서 매수 목표주가 44달러에서 49달러로 상향 조정한 레스토랑 체인 업체죠. 스위트 그린이 2.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탑픽으로 선정한 종합에너지 업체 쉐브론 1.8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한 ETF 중에는 오늘 다 하락했는데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한 ETF EWG가 0.79% 하락하면서 가장 적게 하락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한 ETF 중에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한 ETF IGE가 0.07% 약보합 마감하면서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GDX 0.19%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필수죠.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30분에는 이번 주 주간 리뷰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맞아서 날씨가 조금 기온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체온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